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동과 방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과 방출은 인사 이동과 승진, 이직과 해고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 관리 문제입니다. 이 인사 이동과 승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 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사 이동, 승진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인사 이동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직적 이동은 한 직급에서 종업원의 어떤 조직을 활용해서 특정한 직무 배치를 하고 난 뒤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상위 직급으로 이동되는 것이 수직적 이동이고, 수평적 이동은 같은 직무에서 자기 직무에 대한 걸 이동시키는 것, 배치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인사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사 이동이 인재 육성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퇴출을 위한, 개인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내보내기 위해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인사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 가치에 따라서 인재 육성 측면에서 많은 순환 보직을 변경시켜서 배치 전환시켜 가지고 역량을 개발해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인사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방출시키기 위해서 인사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이동의 원칙은 특별히 준수해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서 적재적소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직무, 역량에 따라서 자기가 배치된 직무가 최적의 상태로 어떤 그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잠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주의 원칙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직무가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 범위에서 인사 이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인재 육성의 원칙입니다. 인사 이동을 시킬 때는 그 개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서 자기의 더 상위 직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인재 육성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균형주의 원칙, 그렇게 쉽게 말해서 평등, 공정한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승진인데, 승진에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승진이라 하면은 한 직무에서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을 할 수도 있고,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에는 정기 승진하고 수시 승진, 특별 승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승진을 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개인의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인정, 소속감의 어떤 인정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는 종업원의 그 사기 진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중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승진의 효과입니다. 더불어 우리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승진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승진 계층을 보면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근속 연수에 의해서 승진도 하지만 연공주의하고 능력주의 같이 곁들여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차고 난 뒤에 일정한 직급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직급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층을 보면은 처음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한 2, 3년 있으면은 주임 계장급, 그 다음 또 3년 정도 되면은 대리급,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이사, 이사에서 이제 임원 직급이 있는데 뭐 상무, 전무, 그 위에 이제 사장까지 경영층까지 올라가는 이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소요 기간 뒤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업무 역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은 실무자 때 굉장히 일을 잘했다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 때는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조직에 팀장을 시켜놨다. 근데 팀장이 되고 보니까 조직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면은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팀장,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리더자가 리더십이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더십이 없으면 조직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자는 결국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또 업무를 시키는 일 중심으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가지 다 일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그런 사람이 팀장이 되었을 때 조직의 성과가 난다고 봅니다. 이 승진의 원칙에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적정성, 그 직위에 승진할 수 있는 직위의 수가 얼마나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승진 대상자가 많으면은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TO제로 TO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승진 시기, 승진 가능성 이런 대상자가 있어야만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을 적정성이라 합니다. 공정성,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성은 승진 결정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공헌도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수준 이런 것들이 다 평가되어서 합리성 있게 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승진의 기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연공주의, 하나는 능력주의.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연공서열에서 연공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능력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도기진 입장에서는 연공주의와 능력주의 두 개를 결부시켜서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이 연공주의를 실시하다 보면은 단지 근속 연수에 의해서만 승진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기 문제, 그러니까 승진이 늦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창의성이나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 안 되니까 사기 문제라든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단점이 되고 또한 무사안을 줘야 됩니다. 기간만 차면은 승진되니까 그다음에 성과의 어떤 창출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공서열의 이러한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무자 때는 사실은 근속 연수가 차면은 뭐 승진을 시켜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팀장 이상 직급이 높을수록 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주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능력주의는 이 연공보다는 능력을 승진 기준으로 원칙을 하는데 서구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능력주의를 많이 승진 제도로 활용하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 의해서 직무 평가를 바르게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능력에 맞춰서 승진시키는 제도. 객관적이고 굉장히 보편 타당한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공과 능력을 조화롭게 해서 실질적인 승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승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승진의 유형에는 직위 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승진이 있고 대용 승진,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승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직위 승진이라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급 승진시키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능력주의에서 직무 분석을 해서 그 평가에 맞는 직무 계층에 따라서 TO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 이 직위 승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승진 제도죠. 그 다음에 자격 승진. 이 자격 승진은 직무 수행에 관련된 현재적,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서열화시키고 계층화시켜서 자격이 되면은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다음 대용 승진은 직무나 어떤 책임 등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위만 그렇게 호칭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은 실무자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고객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직위를 2사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용 승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공서열상 이런 상당히 어떤 사기 진작 측면에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냥 호칭에 불과한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용 승진이라 하고 조직 변화 승진은 경영 조직이 어떤 변화됐을 때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경됐다.
이럴 때 조직 변화에 따른 신규 조직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승진은 사실은 실무자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조직을 역량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바탕되어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주의와 연공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 능력주의, 연공주의를 비교해 보면은 승진 요소로 측면에서 보면 능력주의는 아무래도 업적하고 그다음에 성과,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연공주의는 연령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성 연수, 학력 어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승진 기준도 능력주의는 직무 중심이 되겠죠. 직무 중심이 되고 연공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어떤 신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승진 제도도 직계 승진 제도는 능력주의에서 주로 연봉제 이런 체제로 하고 연공주의는 호봉제, 연공 승진 제도 이렇게 가는 것이 능력주의와 연공주의 비교로 해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동과 방출 중에서 인사 이동과 승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직과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